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포항과 울산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10승 7무 3패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항은 그야말로 기동매직 그 자체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시즌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2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홈 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10번의 경기에서 7승 2무 1패 17득점 10실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 고영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울산보다 근소하게나마 낮은 정배당을 책정받은 이유는 역시나 검증된 홈 경기력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울산과 같이 무게 중심을 높게 잡는 클럽을 곧잘 억제해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의 전방 압박 채널에 맞춤 대응할 수 있는 기초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비록 백성동과 고영준이 결장하지만 김승대나 김인성 등판도에 영향을 줄 만한 측면 옵션들이 건재합니다. 울산은 16승 2무 2패로 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 포항과 13점의 승점 차로 여유있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상 리그의 지배자입니다. 최근 제주와의 컵대회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적수가 없는 모습으로 상당히 강한 울산현대입니다. 최근 5경기 4승을 거두고 그 기간 거둔 득점만 13점일 만큼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울산입니다. 울산현대는 이번 시즌 20경기를 치렀는데 득점만 무려 4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팀의 공격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아담을 벤치로 몰아세울 정도로 주민규의 페이스가 독보적인 모습입니다. 울산의 원정 기록을 살펴보면 8승 2패 18득점 9실점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으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포항 상대로 전술 형태를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상술한 대로 포항은 1차 압박에 대한 대응 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할 경우 상대의 측면 크랙들에게 직후방을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은 포항의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세한 현 시점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간접 요소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의 맞대결 전적 10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그 1, 2위인 만큼 동해안 더비 최고의 라이벌로 서로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양팀입니다. 또한 양팀의 최근 분위기는 패배가 없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간 포항은 울산과 치른 대부분의 일정에서 점유율을 내어주되 보다 많은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리드에 성공했던 흔치 않은 전력이기도 했으며 큰 틀에서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산은 배후 공간에서의 취약 포인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노림수가 주요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무승부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수원FC와 인천의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FC는 리그 5승 3무 11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며 순위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9경기에서 1승 1무 7패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9경기 23실점이라는 최악의 실점률을 기록했습니다. 9경기 속 1승 1무마저도 강등권을 헤매고 있는 강원과 수원 삼성을 상대로 낸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원 삼성만큼이나 강등 가능성이 높은 전력으로 수원을 꼽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분위기 속 경기력을 보여주는 수원FC입니다. 역시나 문제는 수비에 있는 모습으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20경기에서만 무려 40실점을 헌납했고 경기당 평균 2실점을 내어준 셈입니다. 센터백과 풀백 등 사실상 모든 포지션에서 두루 좋은 영향력을 보였던 신세계의 이탈이 못내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현훈, 황수민 등의 고질적인 순간 집중력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게 느껴집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라스가 무리하게 한 칸 낮은 위치에서 도우미를 자처하는 장면들도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한 이승우나 이광혁 등 주변 옵션들과의 동선 꼬임이 잦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수원은 경기당 키패스가 7.9의 수준으로 인한 울산 7.4회, 포항 7.6회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술적 정비가 급우선인 수원FC입니다. 인천은 5승 8무 7패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은 최근 10경기 4승 5무 1패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원정에서의 모습은 3승 2무 4패 10득점 14실점으로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쁜 기록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부침 중인 수원과는 달리 그래도 실점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전력입니다. 근래 천성훈의 복귀로 어느 정도 공수 전반의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운영 싸움에서 한 수위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올 시즌에 특별히 관찰되는 장점은 역시나 백스리 구성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적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수비 라인을 낮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뻗어나가는 역습의 질과 타이밍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고질적으로는 이명주를 포함한 중원 자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원이 이들의 약점을 꿰뚫어낼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복귀한 천성훈을 필두로 간결한 형태의 역습 전략도 그 완성도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래 10번의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2승 6무 2패로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2021 시즌부터 이어진 수원FC와의 전적에서 6번의 경기 연속 승리 없는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홈에서 열린 4번의 리그 맞대결에서도 1승 3무로 수원FC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인천은 이 악연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여지며 수원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전북과 서울의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리그 9승 3무 8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래 7은 리그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은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볼 때 그야말로 수직 상승세인 모습입니다. 전북의 홈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6승 1무 3패 15득점 7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홈에서의 실점률이 매우 적은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전 제주와의 격돌에서는 점유 싸움에서의 열세 속에서도 깔끔한 2대0 승리를 취하며 실점 없이 홈에서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계획된 선수비 전술과 제주의 무게 중심을 이끌어냈던 영리함이 불러온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 특유의 과감한 결단도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후반 교체 카드 5장 중 4장을 공격진의 교체에 사용하며 새 감독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반 84분 문선민의 쐐기골로 이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트윌란 이적이 확정된 조규성의 부재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격 라인의 재구성이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선에서의 미묘한 잡음 또는 어수선한 기류들이 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송민규, 문선민 등 2선 자원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풀백 옵션 정우재, 김문환 역시 풀백 위주의 운영을 즐기는 페트레스 감독의 운영 방식에 즉각 화답 중인 모습입니다. 전북현대의 부상자로는 김진수, 홍정호, 아마노준, 안드레 루이스 등이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백승호가 돌아오고 토마시 페트라섹이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9승 6무 5패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써 7경기 2승 3무 1패 5득점 4실점 연속 1골 이하의 득점 성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원정 기록을 살펴보면 4승 2무 4패 16득점 13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기록은 괜찮은 편이지만 최근 경기 저조한 득점이 걱정거리인 서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5경기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는 최악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한 1대0 승리가 고작일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의조의 임대 복귀로 일선에서 실을 수 있는 힘이 현격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상술한 대로 전북의 페트레스 감독은 측면 풀백들의 상세한 위치 설정을 바탕으로 측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서울의 측면 공략 메커니즘이 철저하게 간파당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현 시점 일류첸코, 나상호 등 주요 공격 옵션들이 거의 2달간 득점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부상자로는 지동원, 김신진, 강선진이 부상으로 경기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래 10번의 맞대결에서는 전북 현대가 6승 3무로 패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FC 서울을 만나 전북 현대는 항상 앞서왔으며 이번 시즌도 부진 속에서 서울과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승리는 2017 시즌인데 그것도 홈 경기였습니다. 한 라운드가 끝난 사이에 양 팀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울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북이 이번 경기 홈이라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전북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K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고배당 조합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치오 무료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